앞으로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규제를 풀어서 재개발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니까 그렇게 나중에 차후에 재개발될 수 있는 지역에 소액으로 선투자해서 미리 선점을 투자해 놨을 때 규제 완화, 역세권 재개발에 따른 대박을 낼 수 있는 지역, 바로 신규 재개발 예정 지역에 투자하는 게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건의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 자문대표 바이건입니다. 제가 오늘은 재개발 700곳을 푼다, 정말 대박의 기회를 잡아라 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와 정부에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 또 지금까지 재개발 해제된 지역이 워낙 많았죠. 하지만 앞으로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에서 매주 또 주말에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애청자분들이 전화 주시고 또 주말을 통해 특강에 참여하셔서 정말 돈 되는 정보, 돈 되는 또 매물, 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저희 회사로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시 재개발 700곳 푼다, 대박의 기회를 잡아라. 서울시에서 재개발할 곳이 무려 700곳까지도 재개발이 가능하다. 또 올 상반기 안에 결단을 내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기존 완화를, 지금까지 규제가 굉장히 심했죠. 그런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규제 완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약 700곳이 넘는 재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고요. 전체 노후화된 단독주택 지역의 약 3분의 1 이상 35%가 해당된다. 정말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웬만한 역세권역의 노후도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 지역들은 정말 재개발 완화가 시작되면 거의 대부분이 개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서울시는 재개발 지정 기준 완화에 따른 잠재 재개발 가능성의 구역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요. 현재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이 필수 항목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 노후도 불량 건축물 수 및 전체 연면적 기준 말씀드리는 거고, 전체 항목이 4개가 있는 호수밀도, 과소필지율, 주택 접대율, 노후도, 이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 중 4개 중에서 1개 이상을 충족시켜야 재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규제가 굉장히 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들을 완화하겠다, 규제 완화 가능성을 높게 보는 내용이고요. 호수 밀도는 기존의 60 이상인 지역에서 50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도는 전체 면적의 20년 된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이 되었었는데 57% 이상으로 기준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완화되면 규제 완화를 할 예정이고요. 이런 재개발 사업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재개발에 추진하는데 3가지 요소. 첫 번째, 노후도. 두 번째, 호수 밀도. 세 번째, 동의율입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재개발을 찬성을 하느냐. 이 3가지 여건이 가장 노후도, 호수 밀도, 동의율인데, 노후도, 호수 밀도, 동의율까지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퍼센티지를 낮추면 앞으로 정말 역세권역에 단독다가주택 밀집 지역에 저층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규제 완화를 통한 틈새 시장에서 앞으로 대박이 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시장이 열리는 것들을 찾아보고 그 지역을 따라서 가서 직접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재개발 700곳 풀면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제가 3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그러느냐? 공급은 없고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수급 불일치에 따른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집값을 잡을 수 없다.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역세권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활성화밖에 없는데, 재건축은 뭐 정부 여당의 이런 컨셉이나 표와 조금 안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뭐다? 도심권역에, 역세권역에 공공재개발이든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든 재개발이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1달 반 정도 남았죠.
4월 7일 날 서울시장 선거 후에 역세권 개발지가 가격이 급등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서울시장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지금 경선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건 뭐다? 서울의 주택이 공급이 제한적이고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어떤 식으로든 규제 완화를 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건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똑같습니다. 개발의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집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올해 대박은 어디서 납니까? 신규 재개발 예정지에서 나온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신규 재개발 예정지가 어디가 될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역세권역의 주거지역인데 용적률을 몇 프로까지? 700%까지 완화를 해서 고밀 개발을 시작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가 됐죠? 8사 대책 후속 조치로서 이제 올 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위한 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완화가 되고요. 지금까지 최대 400에서 500%까지 완화했던 일반 주거지역의 지역을 최대한 700%까지 거의 상업지 수준까지 초고층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 계획이 통과가 됐고요. 거기에 따른 노후도,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또 호수 밀도, 접도이라든지 이런 재개발의 규제들 또한 완화를 해서 본격적인 개발을 한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35층 룰 뭐냐? 서울시에서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35층 이상으로 짓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5층 룰이 해제가 된다. 서울시에서 특히 한강변 쪽에 45층에서 50층 가까운 아파트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예정이다. 즉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동시에 완화해서 주택 공급 가속도 내고 있고요. 기존의 층고 제한에 대한 입장을 바꿔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35층에 제한된 것들이 용적률 500%까지 해서 최고 40층, 45층까지 완화가 되면 정말 역세권역에 특히 한강변에 있는 그런 지역들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역 랜드마크로 됩니다. 정말 누구나 꿈꾸고 보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으로 정말 변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 바로 옆에 있는 한강변은 아닌다고 하더라도 한강변이 보이진 않는다고 해도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값이나 향후에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의 그런 집값, 땅값은 어떻게 될까요?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알고 짚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의 표심 잡자. 요번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큰 화두,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여야 불문하고 재건축, 특히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겠다. 그래서 신고 기준도 유연하게 적용하고 누가 당선이 되든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 완화를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서울의 핵심적인 입지의 역세권역의 개발은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올해 대박은 어디서 난다고 했죠? 신규 기존 재개발 구역이 아니고 기존 재개발 구역에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기본이 5, 6억에서 거의 10억까지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런 뉴타운 재개발 지역을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실 게 아니고요. 앞으로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규제를 풀어서 재개발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니까 그렇게 나중에 차후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소액으로 선투자해서 미리 선점을 투자해 놨을 때 규제 완화, 역세권 재개발에 따른 대박을 낼 수 있는 지역, 바로 신규 재개발 예정 지역에 투자하는 게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 서울시 신규 재개발 지역 말씀드렸죠? 보도자료 보셨죠? 확대를 하면 700군데까지도 재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서울시 입지가 좋은 역세권 중 웬만한 지역들 정말 다 개발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전체 중에서 단독 다가구 주택이 밀집하는 지역 중에서 거의 3분의 1 이상, 거의 40% 가까이가 어떻게 된다? 재개발이 될 수 있다. 재개발이 당장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개발의 압력,
또 개발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가 상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가가 올라가면, 땅값이 올라가면 단독주택 값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빌라 가격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런 큰 이슈들이 이제 올해 역세권 신규 재개발 예정으로 쏠린다. 두 번째, 신규 재개발 지역의 핵심 뭘까요? 규제 완화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노도도 지금 뭐 재개발이나 기존의 공공 재개발이나 신청했던 지역 중에서 진행이 안 됐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노도지 않습니까? 노도가 안 돼도 노도 비율을 낮추고 호수 밀도 얼마나 집이 한 지역에 따닥따닥 붙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완화를 해서 재개발이나 조건을 낮춰서 앞으로 공공 재개발이든 주택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재개발이 여러 가지로 진행이 안 됐던 지역도 규제 완화로 해서 다시 재개발이 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이 가장 중요했죠. 그냥 싱글 역세권보다는 뭐다? 더블 역세권 이상이 가능성이 더 크고요. 기본적인 노후도는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57% 많이 낮춰졌죠? 또 단독 다가구택이 밀집되어 있는 특히 3, 40평대 신축을 하기에도 어렵고 노후도가 심한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이 바로 신규 재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이고요. 이런 지역이 앞으로 규제 완화, 역세권 개발, 역세권 고밀도 개발에 가장 큰 수혜를 얻고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다. 초고층 랜드마크로 개발되거나 1000세대가 넘는 정말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는 아시죠? 지금 신축 아파트 값 금값입니다. 지금 강남권역의 신축 아파트 30억, 도심권의 신축 아파트 30평대 20억이지만 앞으로 올해 내년 2년 안에 30억 40억 클럽에 갑니다. 도심권 아파트 평당 거의 1억대까지 갈 거고요. 강남의 아파트 1억을 돌파하고 40억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조만간 온다. 그거 보시면 아십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역세권역에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청약을 해서 가점이 70점 이상 돼야 쉽지 않죠. 원 조합원이 아닌 이상 현금 10억 갖고 들어가서 투자하기 만만치 않죠.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개개발이 이제 될 수 있는 지역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해서 시대 차익뿐만 아니고 정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브랜드라든지 아파트의 입주민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고요. 앞으로 서울의 핵심적인 역세권역에 노후도가 충족되는 지역은 개발이 어떻게 된다?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3가지. 첫 번째, 서울 신규 재개발 지역 투자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역세권 기본입니다. 두 번째, 노후도가 충족돼야 되고요. 세 번째, 개발 의지가 있는 그런 강한 곳이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 고밀도 개발, 신규 개발 예정지 투자는 저희 회사와 말씀을 나누시고 저희 또 특강에 오시면 저희가 전문적으로 앞으로 더블 역세권이면서 워낙 좋은 입지 또 저평가되어 있고 향후 개발이 됐을 때 랜드마크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지역 두세 지역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같이 공부해 보시고요. 같이 임장 활동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투자할 때는 앞으로 대박의 기회뿐만 아니고 어떻게 된다? 20, 30평대 신축 브랜드 아파트의 집주인,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서울권역의 재개발 사업 정말 활발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과 신규 재개발 지역에서 대박이 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저희 또 특강 시간에 직접 만나 뵙고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보다 건강입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면서 또 특강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